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해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저작권 표준계약서 중 저작권 전부 양도 계약서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료 공간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아래 법령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이 표준 저작권 계약서 4가지 종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는 저작권 전부 양도 계약서와 일부 양도 계약서, 또 저작물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와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은 이 영상의 설명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작권 전부 양도 계약서와 거의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제4조에 보시면은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아예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계속 보유하면서 그 이용만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다만 그 이용 허락이 독점적 이용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점적 이용 허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서 5조 2항 제1호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 이용 허락권을 권리자, 즉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내용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작권은 7가지 권리로 되어 있죠.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바로 저작재산권인데요. 저작재산권자는 이런 권리의 내용이 되는 행위들, 즉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와 같은 이용 행위를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 행위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행하기보다는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출판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그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와 이런 출판사 또는 방송사, 어떤 플랫폼 사업자, 이런 사람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이용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3자로 하여금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을 아예 양도해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양도는 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용만 허락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용 허락을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용 허락이란 것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의 경우와는 달리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그 상대방, 즉 이용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즉 금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이용허락 계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서 이 이용허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이라고 하면은 출판이라든가 녹음, 연주, 방송, 이런 그 이용의 형태, 또 그리고 출판 부수는 몇 부를 찍을 것인지,
방송 횟수는 몇 회를 할 것인지, 또 방송 시간은 언제로 할 것인지 같은 이용 시간, 그리고 공연 장소와 같은 이용 장소,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또 책이라면은 이것을 문고본으로 출판할지 또는 양장본으로 출판할지, 또 음악이라면은 이것을 CD에 녹음해서 배포할 것인지 아니면은 온라인상에서 파일 형태로 배포할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그 이렇게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이제 이용 허락 계약서에서 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용 허락 범위를 제한을 했는데 그 허락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자가 이용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을 벗어나서 어떤 이용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계약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냥 손해배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 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용행위를 금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면은 저작권 침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라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그 이용 방법이나 조건이 그 저작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부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냐를 따져서 그것이 저작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이용 방법이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고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책임, 즉 계약 위반 책임만 지면 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저작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고 또 무엇은 부수적인 내용인지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죠. 예를 들면 출판물의 경우에 판매 장소를 한정해서 이용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해서 제주도에서만 배포를 해라. 또는 서울에서만 배포를 해라. 또는 한국에서만 배포를 해라. 이렇게 어떤 판매 장소를 한정해서 이용 허락을 해 주었는데 그 한정된 장소를 위반해서 판매를 한 경우에는 보통 그것은 단순한 계약 위반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작물의 그 출판 이용 허락을 하면서 인세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그 인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 이런 것 역시 단순한 계약 위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이용 허락 기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만 출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1년을 넘어서서 이용하는 경우, 1년 동안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1년을 넘어서서 공연하는 경우, 1년 동안만 방송을 허락해 주었는데 1년을 넘어서서 방송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허락된 복제 부수를 초과해서 발행한 경우 그 초과된 부수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방법을 위반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서 그 방법을 위반한 것이 과연 저작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부수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요. 여러분들 그 오픈 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가 됐었습니다. 무료로 배포가 되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었어요. 인수가 되어서 인수한 회사에서 이 오픈 캡처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배포를 하면서 이렇게 라이센스 정책을 정했습니다. 개인은 무료, 그러나 기업은 유료. 이런 조건 하에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포를 했거든요.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료다. 자유롭게 써도 된다. 그러나
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료로 이거는 배포한다. 따라서 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을 해라. 이런 라이선스 약정에 따라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포를 했는데,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는 그거를 회사에 가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용을 한 것이죠.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계약 위반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그것은 단순한 부수적인 이용 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계약 위반의 책임만 질 뿐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46조 제3항인데요. 이런 이용 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표준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이 표준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제5조 2항에도 보면은 이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즉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이용 허락권도 일종의 채권인데요. 원칙적으로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기의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런 저작권의 경우에는 이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허락받은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재이용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작재산권자가 이용 허락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을 상당히 믿고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민사채권 채무와는 달리 나의 책을 어떤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출판사를 상당히 믿기 때문에 그런 이용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내 책을 잘 만들어서 배포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출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방송사나 공연 대행사라든가 이런 어떤 이용 허락의 상대방을 내가 선택할 때는 그 상대방의 능력이라든가 그 업계에서의 평판이라든가 또는 저작물에 대한 존중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 허락을 해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이용 허락을 받은 권리를 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내가 전혀 모르는, 내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용 허락을 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에 어떤 특수한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저작물은 재산적 권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 권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작 인격권이라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저작권법과 또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에 이런 이용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은 양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 즉 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이용허락권, 즉 이용권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다른 제3자에게 그 이용허락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그 이용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그 제3자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설에서는 그 제3자의 이용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허락 없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 그 제3자가 이용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제3자 이용 행위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나의 동의 없는 양도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명드리는 이용허락 계약은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입니다. 이런 그 독점적 이용허락과 또 구별되는 것으로 단순 이용허락 계약이 있는데요. 이 단순 이용허락 계약과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